정청래 대표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사퇴의 변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최소 동급이란 선언을 했어요. 동지라고 이야기를 동지라고 얘기했죠. 내가 널 지켜줄게가 두 음. 번째예요. 친노 친문 세력이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데려온 용병이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 하려고 사퇴하는 거지 뭐 책임지고 사퇴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아니고 나 이재명과 친해요. 이거 선명성 경쟁하고 앉았어요. 행보를 같이 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주세요. 자, 주제요. 사퇴하자마자. 자, 어제 정청래 대표 일단 결국 사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 직후의 행보가 너무 예상 가능한 행보를 보여서 오히려 좀 놀랐어요. 일단은 사퇴의 변은 딴지일보에 올렸고. 자, 누구 만났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어요. 네. 자, 평가 간단하게 주십시오. 뭐 투명합니다. 정말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몰디브인 줄 알았어요. 이 바다 참. 청정수. 너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니까. 네. 참.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만나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양산에 원래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서울에 오는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만나는 그림이 나온 것 같고. 딴지 게시판이 아직까지도 민심의 척도, 민심 제일 정확한 데가 딴지다 이 얘기를 예전에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동료 의원들한테.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방송했어요. 아직까지도 딴지가 대세인 걸로 생각한다면 이거 큰 착각이다. 네. 딴지 게시판은 지금 조국혁신당 당 게시판화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기 가서 나의 출마표를 던지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거기만 소구하면 난 당대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걸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동아일보 안 나오죠? 다른 레거시 언론 나와가지고 저가 됐든 누가 됐든 좀 본인하고 약간 적대적인 혹은 비판적인 사람하고 토론합니까? 일절 안 하잖아요. 네. 자기 편 들어주는 동접자 20만 이 대한민국 미디어 다 합쳐도 동접자 20만 안 되잖아. 여기만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소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세운 게 뭐예요? 유시민 작가가 늘 하지만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쭉 흘러왔다.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흘러오고 우리 A그룹은 이 역대 민주당 대통령을 모두 사랑하고 정통적 지지층, 가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찐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구를 덜어내자고 하는 놈은 그거 다 배신자. B, 유이재명. 그러니까 찾아가잖아요. 옛날 대통령 찾아뵙고 나는 여기 코어야 코어.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어떤 전략상, 그죠? 이거 어제 정청래 대표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박변은? 어제 저는 사퇴의 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퇴의 변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최소 동급이란 선언을 했어요. 본인이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지라고 얘기했죠. 동급이란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널 지켜줄게가 두 번째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의리 얘기하면서 너가 지금 내가 안 지켜주면 좀 위험해. 오히려 내가 지켜줄게라는 이야기를 깔았어요. 네. 자, 이건 뭐냐? 우리는 연맹이잖아. 근데 연맹체인지 어떻게 너가 다 먹으려고 하니? 우리 세력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대신 당대표는 나한테 하나 내놔. 이거를 선언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깔려있냐? 내가 너랑 겸상하고 동지로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좀 생각해. 이거에 있어. 왜냐? 2007년에 정동영 대선 캠프에서요.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원외 상근 부대변인. 이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정봉주 전 의원과 한번 붙었어요. 그렇게 예전에도. 그러니까 친노 친문 세력이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데려온 용병이에요. 그리고 이 당의 주인은 우리예요. 그런데 이 당의 주인이 우리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 이재명이라고 붙여서 이 당을 접수하려고 하네. 근데 그 유 이재명은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현주 의원, 신인규 변호사, 뭐 이해훈 전 의원, 인요한 전 의원. 강변은 이제 강정 변호사 국민의힘 출신 아니에요? 한 번도 국민의힘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친문을 수사했던 한찬식 민정수석. 친문 그냥 수사도 아니에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그다음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출국 금지 그 요청을 이렇게 동부지검장 때 이렇게 꺾었던 그 한찬식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지금 유 이재명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노 친문의 민주당을 이 본류를 지금 흐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통 민주당이고 우리가 민주당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다시 민주당을 접수하겠다라는 선언을 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밑에 두려고 하지 마라. 나는 당신과 동급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친문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네.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 서운하다 이런 의견도 조금 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친문 쪽에서는 와, 제정신인가? 친문 예. 쪽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거기까지 흘러갔다고 좀 보여지는 건데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퇴한 건 연임 도전하려고 사퇴하는 거지 뭐 책임지고 사퇴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걸 지금 그러면 연임하겠다고 지금 대놓고 저렇게 갖다 박는 사람한테 그동안 대표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러면은 또 그만두라는 얘기를 또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래도 뭐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더만요 그쪽에서 자꾸.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관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얼마나 유치하냐면 지금 모두 흘러가는 게 당내 선거가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아니고 나 이재명과 친해요 이거 천명성 경쟁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그러면서 월드 클래스 지도자로 뭐 발돋움 하니 뭐 90도 인사하니 정청래는 의리를 지킨다. 나 친해 믿어줘. 근데 그게 행보를 같이 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향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해야지 정책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이미 방향을 제시했어요. 중도 실용이라고. 그래서 인사도 그런 방향을 시도합니다. 근데 무슨 정부 요직을 전부 다 뭐 보수 출신으로 다 한다는 듯이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친문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요직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자꾸 이런 것을 호도해가지고 마치 그 완전히 기존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어요. 일각에서.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편승해가지고 본인도 사실 비주류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만 비주류가 아니에요. 본인도 네. 아까 정동영께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총괄회장이장 출신 그 내부 그룹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그룹에 충성하는 거죠 지금. 내 정치 기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계속 살아오고 지금도 그 세력의 대변자인 것처럼 계속 어필을 하면서 양다리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친하다 이런 식으로 쓱 하고 있는 것이 비겁해 보인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어제 심지어 저 발언 중에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나는 개혁을 한시도 늦추지 않겠다. 그렇죠.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요. 개혁은 중도 늦출 실용. 수 없다. 대통령은 중도 실용 하지만 주창하지만 나는 개혁 하루라도 안 하면 자전거 같아서 자빠진대요. 네. 나는 무조건 강성으로 갈 거야. 방향이 다르잖아요. 벌써 딴지 게시판 우리 기자님들께 추천드리는 게 딴지 게시판 한번 진짜 실제로 가보세요.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욕 많이 하나. 험악합니다 지금. 저도 항상 목요일 방송 전날에 다시 들어보시죠. 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이래놓고 뭐 원보이스 놀립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저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되면 분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당. 네, 어제 실제로 대표가 딴지 게시판에 그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물론 뭐 지지자분들 중에 원오브 댐의 의견이긴 하지만 분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건 강변 어떻게 보세요? 네. 죄송해요. 강변한테만 말씀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민주당 내 적통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친노 언급도 지금 6.3 지선 이후에 26번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친노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적통이라는 걸? 자기가 당대표 될 때부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염두했다고 보고요. 네. 그 대권으로 가려면 기존의 세력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낙연 대표 당시에 네. 쭉 물러났던 사람들, 네. 논에 있던 사람들을 규합해갖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자기 코어가 생긴다고 인식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 때 주요 당직 맡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의원들 말고 주요 당직 맡던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싹 다 물갈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많이 컴백했어요. 네. 몇 년 야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정청래 대표의 인식이 자기 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만의 코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길은 여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너무 쉬운 게 네. 너무 이 선점하기가 쉬운 게 당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득이나 토론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뉴미디어가 알아서 해줘요. 여기는. 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보는데 그 결과 자꾸 대통령이 국정과 반대 방향의 이야기가 나거나 삐걱삐걱하게 되고 보안 수사권 문제 완전히 지금 뭐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검찰개혁 끝나는 것처럼 강경 목소리 내고 네. 당원들한테 인기 끌고 대통령은 걱정하고 정권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요 보안 수사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보완책 없이 일단 하고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 안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걸 민주당이 내실 있게 AS 못하면 저는 다음 정권 넘어간다고 봐요. 보안 수사권 문제가 네. 잘 해결을 못하면 정권이 넘어갈 넘어가요.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전과가 많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도 공수처도 그렇고 뭐 고발인이 수사위 못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부작용을 만든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AS 안 해요. 네. 관심이 없어요. AS에 의지가 없어요. 네. 저 이거 뭐 시간 너무 많이 끌었는데 아니, 괜찮아요. 죄송한데 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문 닫고 끝낸 게 있어요. 임기 네. 끝날 때 고발인은 경찰의 수사 일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시에 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네. 하는 건 고소, 제3자가 하는 건 고발. 근데 시민단체가 자꾸 고발을 하니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검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건이. 네. 그러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수 완박 이래가지고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일단 네. 일차적으로. 근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어. 네. 무혐의래요. 네. 고발인 시민단체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씨 왜 무혐의야? 수사 이해합니다. 검찰이 다시 좀 봐주세요.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마지막에. 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 장애인분들 네. 그 이제 성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고소를 직접 잘 못해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어려우시죠. 의사 표현이 네.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네. 네.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네. 보통. 장애인 단체 피해자를 고발. 대신해서.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경찰이 만약에 무혐의를 부당하게 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고발인인 단체가 수사 2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못 해요 지금. 아하.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이거 시민단체나 진보 성향이든 계속 문제 제기하고 헌법소원 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제도를 형사소송법 이렇게 뜯어 고쳐놓고 지금 거의 10년 다 돼가요. 이게 진보입니까? 예?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부작용에 대해서 호소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참게 만들고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난 거는 지금 강소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맨날 해왔던 얘기랑 너무 일맥상통해서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근데 사실 네. 이건 우리 보수 쪽에서 늘 해왔던 이야기거든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라던가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이라던가. 근데 그거는 강소영 변호사도 저도 그렇고 둘 다 변호사지만 법조계 전체에서 우리가 최일선에서 범죄 피해자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뛰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어요. 10년 동안 정말. 그래서 진짜 아마 강소영 변호사도 느낄 텐데 특히 사기 범죄랑 마약 범죄 기소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꼭 고소 고발할 때 변호사 안 써도 됐는데 지금 사실 법률 시장이 새로 열리다시피 했어요. 네. 고소 고발할 때 변호사 안 쓰면 사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게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나마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서 돌려차기 사건, 네. 그다음에 전세 사기 사건 네. 이런 것들이 다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수사가 돼서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거 폐지되면은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사건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주로 그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보안 수사권이 존치해야 맞아요. 된다는 네.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일어나잖아요. 정권 말기쯤 돼서. 네. 근데 그냥 사건이 짬돼서 사라지잖아요. 그 분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거 터질 거거든요. 짬돼서 사라지잖아요. 그 분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보수 쪽에서는 다음번 대선의 주된 태제가 형사사법 정상화로 갈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범죄자들한테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게 사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정말 치안 좋은데 사는 사람들은 이에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서민들, 여성들, 장애인, 그 다음에 아동을 기르는 학부모들 여기를 파고들 수가 있어요. 왜냐 이런 인상적인 사건이 이 제도 아래에서 반드시 몇 개가 터집니다. 전 국민이 분노할 사건이 서희초 사건 수준의 사건이 터집니다. 무조건 터지게 지금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들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자기 그 당원들한테 인기 좀 얻고 대통령의 사정권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사실 나라를 망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분들한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연대 집회하거나 이 프로세스에 막 글 올리거나 강경하게 막 치받거나 합니까?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한지 몰라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길 원해요. 지금 당장은. 검찰 스스로가. 그럼요. 저희가 여러 경로로 들었어요. 폐지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정권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수사기소 분리도 원위치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계산을 못합니까? 아니 이게 정치를 갖다가 감정적으로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탐하니까 긴 흐름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걸 노리고 있다니까. 여기 바보같이 이걸 못 읽어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정치를 합니까? 이 보안 수사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밀고 가겠다. 근데 김민석 총리도 일단은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일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폐지는 하는데 김민석 총리 약간 이제 쟁점을 트는 게 불가피하다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왜 불가피합니까? 당원들이 엄청 원하니까. 네. 야 수사기소 분리한다 그래놓고 왜 수사권을 또 줘? 보안수사권 뭔지는 상관없고 네. 하여튼 뭐 수사권 비슷한 것도 주면 안 돼. 검찰은 막 그냥 사장시켜버려. 이 감정이라면 그럼 이건 못 피하겠다.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적 계속하고 있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완할래?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서 아예 꽉 막는 거랑 그쵸. 논의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보완점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검찰 개혁이라는 게 보안 수사권 없애는 걸로 완결이에요. 그게 아니 수술을 하면 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후처치를 어떻게 하고 소독을 하고 항생제 투여하고 이것까지가 수술이지. 잘라내면 끝이에요. 뭐 이따위 정치가 있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가장 주창하는 이제 그 여론을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미디어가 이제 김어준의 맞아요. 뉴스 공장인데 이제 어제 이제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코어층이 이탈한 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김어준 씨가 말한 코어층은 일단은 친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호남 50대. 호남 50대.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친문이라기보다는 본인 그 구독자 기반. 네. 실제로 구독자가 그 연령대가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호남 50대 친노 친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력들은요. 지금 보면은 이 정치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게 검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그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도 누누이 말을 했지만 아니 군이 쿠데타를 하고 계엄을 했다고 군을 없애버리면 네.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똑같은 게 검찰이에요. 네.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뭔가 뭐 잘못이 있었다면 검찰을 개혁해서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지. 검찰을 없애자? 군이 쿠데타하고 계엄했으니까 군을 없애자? 군을 없앴어요. 경찰만으로 충분히 나라 지킬 수 있어. 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치안이라는 건 범죄자들을 막아내야 되는 건데 그 범죄자를 막아내는 조직 자체를 악마화해서 없애자는 게 지금 왜냐?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이 조직 때문에 죽었으니까 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보복 감정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선명하고 훨씬 선동하기 좋고 훨씬 설득하기 쉬우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다수파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그냥 뭐 치안이고 뭐고 파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진짜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형사사법 정상화 들고 나갈 겁니다. 강변 이후에 일정이 있으시죠? 일정이요? 한 5분 10분 조금 5분만 주시면. 5분만 더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다. 그러니까 친문이 곧 친명이다. 친문은 이제 필요 없고 뉴 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오산이다. 친문을 쳐낸다는 것은 친 이재명을 쳐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의견에 좀 동의하세요? 아니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말이. 문재인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유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다. 네. 근데 이 핵심 코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금 이제 40% 중후반대 네. 나오고 있는데 한 20에서 30 정도 빠져버린다. 네. 그 얘기예요.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를 동일시한다는 거는 네. 거의 우리가 핵심이고 그 숫자도 엄청 많고 강수영, 신인규 이런 자식들은 소수인데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도하고 국장하니? 있는 것이다. 김어준 씨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그러니까 좀 한탄스러운 게 유이재명은 도대체 정의가 뭔지 모르겠고요. 아니 예를 들면 이동영 작가를 그 지금 유이재명의 수계로 뭐 그렇게 보는데 이동영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한참 오래됐어요. 네. 뭔 유이재명이야. 네. 그리고 신인규 같은 친구는 국민의힘 출신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그런 걸 막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저처럼 국민의힘 근처에 안 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은 뭐 전부 다 김어준 씨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수기를 하지 않고 진짜 정치를 안 하고 감정적으로 선동된 사람들의 표만 자꾸 끌려고 한다. 문제의식 가진 당원들도 많고요. 네. 호남에서 공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호남 정치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재명, 리박원주 이렇게 딱딱딱딱 줄여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줄이고 자기들이 엄청 큰 것처럼 부풀리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저 이동영 작가는 흔들리는 게 코어층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코어층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변은 일단은 타당이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건 코어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중도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층이 좀 빠졌다고 보세요? 지금 뭐 이번 전당대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번 8월 전당대회를 봐야 8월 전당대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양쪽 다 빠질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의 이 명청 대전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코어층이라는 뭐 불리는 사람들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파악해요. 어떻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고 있냐면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들이 나와서 제2의 열린 우리당을 차릴 것 같다. 창당을 할 거다. 창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레임덕을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종의 정치적 도박으로서 열린우리당 같은 당을 창당한 다음 28년 총선에서 네. 이재명의 정당을 과반으로 만들어서 집권 후반기를 가져가려고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근데 김민석 총리나 아니면 송영길 의원이 되잖아요. 당대표가. 네. 그러면 공소취소를 밀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소취소를 밀게 되면 이거는 중도층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 빠질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청대전에서 코어가 빠질 요인도 있고 네. 공소취소에서 중도층이 빠질 요인도 있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우리는 둘 중 어디에서든 전선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민석이나 송영길 두 분이 되는 게 상대적으로 중도적으로 민주당이 오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두 분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복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공소취소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인데 네. 8월 전당대회 전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딱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후폭풍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강변님? 근데 이제 지금 가정에 가정을 더하셔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저는 정청래 여론이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네. 매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 행로가 막혀요. 네. 막히고 뉴미디어들도 지금 뭐 제가 김어준 씨를 계속 이해하고 있지만 방향을 살짝 틀 거예요. 살짝 틀 거고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자기들의 영향력이 지금 3패거든요. 네. 합당 안 되고 네. 지방선거 저 원하는 대로 조국 안 되고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도 뭐 유시민 작가 저렇게 뭐 오늘부터 이제 엄청나게 한다는데 방송 그래도 안 됐다. 네. 그럼 본인들의 영향력이 지금 예전과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대로 가면 자매의 길로 가기 때문에 다른 아이콘 그 정청래가 아닌 다른 아하. 아이콘을 내세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저 논조를 좀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공소 취소하고 바로 대통령을 지금 연결해서 마치 대통령이 모든 정치를 지금 공소 취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많이 그 폄하를 당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공소 취소 반대할 겁니다. 아니 검찰이 자기가 하는 건 오케이. 네. 지들이 자성해서 특검의 문제 발견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건 오케이인데 네. 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가지고 특검이 뭐 그 사건을 땡겨와서 공소 취소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뜨신 것처럼 100%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그건 자충수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대로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이 응원하니까 민주당의 자축. 안 해요. 대통령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여당도 그렇게 저는 안 하시려고 보고 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수습이 되고 당내 문제 내용이 돼서 정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돼서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걸면 네. 지금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될 걸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